시작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73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34일차입니다. 오늘 역행자 116페이지예요. 중간 단락 볼게요. 네. 네. 중간에 사람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네. 사람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제각각이다. 선천적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돈 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의외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다들 돈 하니까 돈에 관심 많은 것 같지만 또는 관심 많은데도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식이 있어요. 현재의식에서는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돈을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 밑에 무의식에, 무의식 안에서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꼬아놨어요. 그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의 무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을 모르고 그냥 계속 꼬아가지고, 그래서 저변에 가면은 진짜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청님께서는. 왜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큰 돈을 벌고 싶어. 그죠?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 몽상가들에 가깝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몽상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몽상가라는 거죠. 생각만 해서는 한 600대 이상의 의식 수준이 600이 넘으면 생각하면 쫙쫙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는 의식이 거기까지 요번 생에 600까지는 못 갈 거 아니에요. 못 가지 않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하자는 대로만 잘하면은 또 혹시 600까지 갈 수 있으려나? 선생님께서 540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전에는 5명, 3명, 1명만 있어도 나는 성공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540까지 많은 분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끌어 주심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아니다 생각하면 아닌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각성해요, 계속. 그래,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돈 버는 행동을 하나? 그러면은 진짜 돈 버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간혹 어떤 계기로 정말 돈을 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간혹 어떤 계기로 해서 돈을 벌 결심을 한다는 거죠. 음, 저도 20대 때는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34살에 딱 만나게 된 거죠. 너무 좋아요. 예,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어, 엄청 좋죠. 제가 이제 이게 만나게 되고 계기가 되고 그러다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하지 않다가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내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누가 시켜서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동기부여는 내 스스로가 돼야 돼. 내 스스로가. 동기부여는 동기부여 어떻게 되느냐.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보고 듣고. 오실래요? 사랑동기님 7월 6일 날 대전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오시면 대전에서 우송대학교에서 12시 반부터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들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동기부여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교구님 안녕.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보고 듣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딱 동기부여 되는 그 찰나가 있거든요. 그 찰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타이밍이 참 와야 돼요. 저도 34살에 동기부여가 한 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열심히 하다가 슬럼프도 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돈 버는 행위를 하고 있나, 안 하는가? 먼저 나를 탐색부터 해야 되죠. 탐색하고, 내 주의가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의가 어디로 가지? 주의 자체가 돈 버는 데로 가 있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는지, 내가 주의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돈 벌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또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볼게요. 유명 경제 유튜버 중 한 명이 신사임당은 이렇게 유튜버 중 한 명인 신사임당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한 가난이 계속돼서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정신 차리는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정신 차리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아직 정신 차려지지 않으면 먹고 살만하다.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그쵸?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 진짜 힘들질 않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돼서 동기부여가 되던지.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어느 날 람보르기니를 탄 젊은 발명가를 마주하게 된다. 가수나 스포츠 스타 등 특별한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사람도 아이디어 하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체성이 바뀌어 돈을 벌기로 결심한다.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무한대의 수입을 벌 수 있는 것이야 라고 결정을 딱 해서 하다가 근데 또 그 돈을 끝까지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것저것 저것 막 봐요. 그러면은 요번 생에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자꾸 정말 이게 맞다. 내 무한대에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사기치는 거 아니고 남한테 꿈을 주고 진짜 좋은 제품으로 내가 끝까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 그죠?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만났으면 끝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기로 하는 딱 결심이 생기는 거는 어떤 계기가 또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볼게요. 내 팬이기도 하며 28 나이에 연간 연간 순이익만 30억 넘게 하는 청년이 있다. 연간 수입이 3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3억이 넘는 거죠. 한 달에. 이 친구는 어떤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어린 백수 애인 만나지 말라고 계속 연애를 뜯어 말렸다고 한다. 어린 백수 만나지 말라고. 화가 난 그는 큰 돈을 벌기로 복수하기로 다짐하면서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다. 정체성이 나는 돈 버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면 자꾸 흔들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흔들거려. 내 밑둥이 흔들거려. 내 밑에. 뿌리가 흔들거려요. 그러면 참새가 못 앉아 있잖아요. 뿌리가 흔들거리는데 어떻게 참새가 앉았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다 털어내는 거예요. 참새를 다 털어내요. 나무가 흔들거려서. 그쵸? 그러면 이 나무가 흔들거리지 않는 깊숙한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 뿌리 자체가 이 의식 수준에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뿌리를 보지 않고 자꾸 나무 줄기가 썩어 들어가네, 잎사귀가 큰 걸 원했는데 작네, 어쩌네, 다 부러져. 아이고, 비가 와서, 비가 안 와서 말라 비틀어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썩어서 뭉들어지고, 계속 환경 탓을 하고 외부 탓을 하죠. 근데 외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돈도 외부예요. 참, 그렇죠. 엄마의 그 지긋지긋해하는 그 느낌을 놓아야 되는데, 그쵸? 지긋지긋하다 그러 어릴 때부터 그걸 놓는 거죠. 맞아. 자꾸 잠잘 때도 편안하게 해놓고, 아,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시급했네요. 편안하게 해서 풍요롭게 배운 시크릿을 상상하고 릴렉션하게 그냥 릴렉스하게 몸을 편안하게 해서 이제 시크릿을 또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잘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잘까? 그쵸? 시크릿을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느낌을 보면서 상상을 아주 강력한 그 느낌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잠자기 전에 그러다가 잠이 안 오고 딴짓하다가 깨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뿌리는 뭐예요? 나는 음 나는 된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면 흔들거림이 없죠. 근데 밑에서 돈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 같죠? 흔들거리는 건 안 보여요.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형제라인 때문에, 모든 있죠. 환경 탓, 나라 때문에, 국가 운 때문에, 막 이러면서, 아유, 지금 이거는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흔들거리고 있는 나무의 뿌리가, 기둥이 어떠냐는 거죠. 그걸 봐야 돼요.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거리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지, 나는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에 뿌리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뿌리가 내면이 뭐예요? 내가 나를 관찰해서 보는 거잖아요. 내 밑에 깊은 무의식에 내가 왜 뿌리가 왜 그러지? 뿌리를 봐야 돼요. 겉에 있는 밖에 봐서는 답이 한 개도 없는 거죠. 모를 때는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그 근원의 뿌리 신념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외우고 나면 그래,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지. 내가 우주에 원하는 것도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다고 그랬지. 수치하고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만 있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제 거기 그것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내가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나를, 내가 어떤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내 경우엔 우연히 읽게 된 자기계발서들이 계기였다. 이 자청님은 우연하게 읽게 된 자기계발서들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나는 절대 평범해질 수조차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단정했지만 평범하지도 못하는 평범 이하인 아주 열등한 존재라고 단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 고정 마인드셋이었대요. 열등한 존재다라는 게 고정 마인드셋.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라고 보는지 보시라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 들어보면 아, 이게 뿌리를 안 보고 겉에서만 보고 뿌리의 나의 정체성을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은 뒤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었다. 정체성이 뭐예요? 열등한 존재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함보다는 여기에 저희가 이제 구어시 공부를 하잖아요. 이 역행자에서 얘기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보다는 저희는 뭔가 마음이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는 별로
엄마에 대한 엄마가 또 계속 그러시는 거야. 이분은 자꾸 내면을 좀 잘 안 보시는 분인데 가끔씩 제가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제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편안하고 되게 재밌어요. 네. 나는 엄마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에 대한 그 원망들이 있다라고, 난 엄마를 되게 힘들게 살아서 존중한다 이거죠. 그래서 엄마가 참 힘들게 살아서, 아, 엄마 안타깝다, 엄마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기가 안 그렇다고, 아기 입장에서, 그쵸? 아기 입장에서 다시 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이제 그걸 보고 싶으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가끔씩 만나면 조금 깊은 거, 또 조금 더 깊은 것들을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수업은 듣고 계세요. 토요일 날 수업은 쭉 듣고 계신데 가끔씩 몇 개월 만에 만나거든요. 한 3, 4개월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3개월. 근데 질문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도 화면은 끄고 계신데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발전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근데 역행자에서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이 자청 이분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우리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이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진짜 본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본체는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저도 본체가 그래. 몸과 마음이 아니지. 몸과 마음은 가짜지. 내 몸과 마음은 가짜인 거예요. 내 진짜 본체가 있는 거예요. 본체는 의식인 거예요. 의식이 나를 또 관찰해서 이거를 몸과 마음을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에너지. 그죠? 의식 자체가 본체라는 거를 저도 뭔가 마음에서 자꾸 마음에 휘둘리고 하죠. 근데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좀 각성이 됐다가 또 각성이 됐다가 계속 끊임없이 각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순수한 무한대의 의식이다. 순수한 의식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의식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우리 왜 시크릿 할 때 나를 암시하는 거 있잖아요. 암시하고 마지막에 시크릿 원하는 걸 상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쵸? 근데 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또 나타나면 기절하고 놀래요. 또 열등감에 푹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순수한 의식이다. 비교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순수하다. 그죠? 의식이다. 나는 의식입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고 근데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기계발서들은 수백 권 읽어 나가니 나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를 수백 권 읽다 보니까 그들을 빙의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중요한 건 느낌이 강해진다는 거. 느낌이 들어올 때까지. 읽긴 읽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수백 권을 읽었는데 아유 이 사람들은 그렇지 뭐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아유 그래 나는 그러겠어 라는, 읽기는 읽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읽는 거랑 읽는데 야 이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느낌을 갖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강의를 들을 때도 야 저 강사의 그 느낌을 받아오는 거랑 판단 분별하고 있어.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판단 분별하는 거. 아이고 쟤는 뭐 엄마가 잘나서 아빠가 잘나서 뭐가 잘나서 아이고 어때서 뭐 못났느니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틀렸는데 왜 저러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가 똑같은 시간에 들어도 다르죠. 똑같은 시간에 들어도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을 보고 느낌을 보는 거죠. 그 느낌을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강사의 그 강사 강의해 주실 때 그 느낌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느낌을, 계속 느낌을 받아가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도. 느낌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공유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느낌은 에너지는 무의식으로 가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서 아이고 옷을 뭐 저렇게 입었냐 생긴 게 왜 저러냐 화장을 못 했느니 어쨌느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느낌을 못 받아가고.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강해질수록. 그래서 자청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강해지고 자기계발서를 읽는데 성공하신 분들의 수백 권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느낌이 들어오면서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책에는 어, 내 처지 못지않게 나의 처지 못지않게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기 때문이다. 안 좋았던 환경에 처해 있던 분들이 성공한 것, 성공한 사례들도 엄청 많더라. 그래서 그 느낌이 이런 똑같은 느낌에서 성장한 거 수백 건의 독서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미련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오타쿠에 가까운 내 성격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아무튼 그걸 계기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릿속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의 정체성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계속 책을 읽으면서 정체성의 변화는 좌절과 열등감, 생존 위기, 동기부여, 책 등 다양한 계기로 일어난다. 아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난 어떻게 정체성을 변화시킬까 고민할 거라 생각한다. 딱히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체성은 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책을 덮지 않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읽어주고 있다면 앞에서 나의 찌질한 과거를 읽으면서 이랬던 사람도 책을 읽고 변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죠? 수저라서 너무 좋지 않아요? 와, 공감되는 거예요. 금수저는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 나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 수익이 생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돈은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한 순간에만 생기는 줄 알았다.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수익을 최고로 얻는 것이 전부라 여겼다. 짧은 시간의 노동이라도 많은 돈을 버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말이다. 나도 당시엔 재회 상담을 통해 시간당 22만 원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당 수익이라는 개념에서 더 사로잡혔다. 하지만 부의 추월차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오,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그쵸? 사랑동기님한테 내가 부자 아빠 가는 아빠 책 읽으시라고 보내드렸더니 사셨다는 거예요. 읽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 나는 4시간만이 간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수익 자동화 개념에 눈을 떴다.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그 개념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일한 만큼 돈을 벌어가려고 해요. 자꾸 일한 만큼 돈 버는 거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누군지 아시죠? 자꾸 일한 만큼 돈 버는 대로 가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건데 나중에 더 극심해지는데 그쵸? 그래서 자동화 수익에 대한 개념이 진짜 달라진다면 요새 있잖아요. 그냥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바뀌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도 참 있잖아요. 어제 이거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못 읽게 생겼네. 27분이네요. 그쵸? 잠깐만 요 단락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후의 사업들은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 수익화에 대한 부자들은 수익 자동화에 눈이 뜨는 거예요.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조물주 밑에 그 다음에 건물주가
꿈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건물주 하면 안 돼요. 건물주 하면 돈이 완전히 온전히 있잖아. 건물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다 있어서 사지 않는다면은 요새는 대통령님께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라에 젊은 청년들한테 하고 막 지금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요.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만 돈을 쓰니라고 돈이 없었는 거죠. 국민들 세금을 다시 막 이렇게 돌려주는 막 어우 엄청난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건물세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는 이제는 아니다. 건물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또 고쳐야 될 것들이 엄청 많고, 아우,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물주 말고도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거. 먼저 그 눈이 떠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떤 돈으로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수익의 자동화가 되는 거. 이 책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회사에 제가 이 책을 얘기를 했더니 저희 막내 여자친구가 눈이 반짝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돈이 안 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반짝하는 거예요. 책 이제 읽어보라고 했어요. 지금은 회사에 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매달 몇 억씩 버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있다. 몇 억씩. 그죠?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몇 억씩 자동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 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명상만 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람이 빛이잖아요. 이 빛을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랑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제도 제가 오후에 그냥 갔어요. 가서 앉아서 놀다 와야지. 자주 와서 앉아서 놀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그 시간에 그냥 뭐 다른 얘기도 하기 전에, 그래서 뭐 틱톡 라이브 얘기도 하고 같이 켜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무실 갈래요? 그랬더니 사무실 가실래요? 그랬더니 가볼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무실까지 같이 모시고 올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편안하게 놀다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갈래? 했더니 같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또 가실 때는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안내해드렸더니.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오시려고 하길래 차를 가지러 나오는데 그 뭉클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별게 아닌데. 그 왜 사람과 사람의 그 빛과 빛이 만났을 때 그게 참 별게 아닌데 이게 왜 참 어려웠지? 60이 다 돼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참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60평생을.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바뀐 게 그런 거예요. 아,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그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빛과 빛이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빛으로 바라보느냐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서 되게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1분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부터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토요일 날 내일 수서타워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9월 6일, 7일은 완전히 시간을 싹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빼놔주세요. 네. 그래서 깨달음 시크릿에서 오셔가지고, 네, 네. 스케줄 완전히 빼놓으세요. 딴 거 잡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발전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